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무거워서. 이 이야기는 평생 침묵으로 살아온 한 아버지와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집을 나갈 때도 말이 없었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오늘 학교 어땠니? 하고 나에게 물어봐도 아버지는 신문을 펼칠 뿐이었다. 우리 집의 대화는 항상 불완전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는 대답하고 아버지는 그저 거기서 듣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벽처럼, 투명한 벽처럼.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는 개를 한 마리 데려왔다. 진돗개였다. 우리나라 고유의 개였다. 하얀 털을 가진 수컷이었다. 가족회의 같은 건 없었다. 아버지가 그냥 데려온 것이었다. 어머니가 강아지를 보면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흰 개니까 백구로 하지 뭐. 내가 던진 말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반응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뭔가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백구에게만 말을 걸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백구의 밥을 담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해가 좋네.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걸리면 안 되지. 밥 많이 먹어야 튼튼해진다. 그 목소리는 우리 가족이 아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마치 누군가를 정말로 염려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종종 마당 문을 통해 그 모습을 봤다. 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쓸어주며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아버지에게 기대었다. 그 장면은 항상 낯설었다. 내가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백구를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애정이 있었다. 그건 우리를 볼 때는 없던 눈빛이었다. 나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아, 아버지는 개를 좋아하는구나. 그게 끝이었다.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왜 아버지는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고 개에게만 말을 하는지. 아버지가 쓰러진 날은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어머니였다. 심장마비야. 병원에 가봤는데 늦었다고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아, 돌아가셨다고? 응. 대화는 그걸로 끝났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봤다. 감정이 오지 않았다. 슬픈 것도, 후회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없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그 문장을 반복해봤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기 때문일까? 아버지의 죽음도 그저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울 거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슬퍼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너무 많은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유대감이 자랄 수 없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몇몇 가까운 친지들과 아버지의 직장 동료 몇 명. 그게 전부였다. 내가 아버지가 친구가 별로 없으셨나? 라고 묻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원래 그런 분이었어. 그건 설명이 아니었다. 그건 포기였다. 아버지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장례 둘째 날, 낡고 구부러진 몸을 한 노인이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다. 절을 하듯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는 일어서서 그 노인을 맞이했다. 어르신, 오셨어요? 네, 장례식에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노인은 오후
내내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나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물어봤다. 하지만 어머니도 모르겠다고 했다. 장례식에 오신 분들 중에 처음 뵙는 분이야. 그 밤, 백구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밥을 먹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평소에 백구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할아버지 때문이겠지. 내가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백구가 아는 건가? 그럼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장례 마지막 날, 그 노인은 다시 찾아왔다. 아침 일찍이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이리 오셔서 뭐. 노인은 나를 바라봤다. 마치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당신이 아들분이시죠? 네. 노인은 낡은 황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을 당신에게 꼭 드리고 가야 합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 봉투를 주셨어요. 언제요?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이 봉투를 열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으면 아버지께서 드디어 편히 쉬실 수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그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여러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아버지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내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내 아들에게. 편지는 길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아버지는 한 아이의 죽음과 그 책임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누군가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하게 되었고, 산을 떠나지 못했고, 말을 줄였고, 침묵 속에 살았다고. 그래서 침묵했다고. 죄책감에 침묵했다고. 장례 사흘째 날 새벽, 백구는 사라졌다. 나는 아버지가 말없이 다니던 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무덤 하나가 있었다. 백구는 그 무덤 가장자리를 파고 있었다. 백구는 땅을 파고 있었다. 피가 날 때까지. 그리고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다. 아버지가 묻어둔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 안에는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다. 그 종이에는 누구에게도 보내지지 못한 말이 몇 줄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했다. 그날을 아직도 매일 생각한다. 그건 기록이 아니라 평생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미안함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노인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너를 사랑했다. 백구는 그날 이후로 더는 산에 가지 않았다. 마치 할 일을 다 끝낸 것처럼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침묵은 벽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가장 무거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사랑은 언제나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침묵으로 사랑을 남긴다.